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화성인입니다. 오늘은 화성의 멸망 전후와 우리 화성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 멸망하기 전에 관측된 소행성이나 해성은 대부분 사전에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구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되면 좋을 텐데 곧 그렇게 되겠죠. 최근 소행성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구인들이 포착하고 P5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꼬리가 6개 달린 소행성이라고 말입니다. 소행성을 이용한 우주선이라는 등 별별 가설을 다 쏟아내는데 따지고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건 그렇고요. 다가오는 모든 소행성이나 해성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진부한 수준이라도 대자연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화성의 표면을 보시면 마리나 협곡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지구학자들은 그것을 자연 협곡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렇게 큰 협곡은 지구에도 없고 그 정도가 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곡이 아니라 해성 충돌 자국입니다. 이런 판단 실수로 역사가 꼬인 겁니다. 충돌 흔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충돌이 꼭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인들 중에서도 일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화성의 일부 큰 강이나 바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표면이 녹아져 내렸고 대기층에는 물론 모든 환경이 일시에 파괴되었죠. 지구 역시 그런 환경이라면 화성과 똑같은 지경이 되겠습니다. 화성 표면에는 녹아내린 모습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앞으로 탐사선 천공 작업으로 곧 문명의 흔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역시 화성은 물론 달도 자주 왕래하고 있고 그의 기지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구인들에게 확인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거주지를 다시 화성으로 이동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설령 그런 곳이 어디에 있다 해도 천혜의 지구만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인들의 우주 탐사 활동은 저희가 당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각된 적도 있지만 지구인들은 우리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화성은 멸망한 후로 대기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식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랐습니다. 따라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멸망 전의 화성은 지금 지구보다 심각한 화성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성 인구도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주 역사의 초기로 갈수록 소행성이나 해성 등은 하늘의 무법자들이 활개를 쳤죠. 가마솥에 끓는 죽은 절정이 지나면서 식어가고 활동이 줄어듭니다. 지금 지구도 과거에 비해서는 소행성, 운석 등의 충돌이나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의 횟수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구인들은 화산이나 지진의 발생 주기에 맞추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은 끓이는 열이 식으면서 기포가 줄듯이 주기가 길어지거나 세력이 약해집니다. 지구는 아직 내부에 많은 열을 품고 있어 화산이나 지진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약해지거나 줄어들 것입니다. 지구인들은 지진이 지진대를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하면서 기타 지역의 지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지진 발생 지역을 보시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습니다. 간혹 북한의 핵심으로 그 진원지가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의 생존 공간이 폐기되기도 하여 새로운 공간 확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진도 2의 전후로 우리 화성인들은 절대 지구인들을 고의로 해치지 않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지하에 있는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형 해성 충돌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실험 그리고 환경 파괴 등으로 우리의 안전도 장담을 못합니다. 따라서 지상과 공존해야 보다 효과적이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지 않은 듯 합니다. 지구인과 우리는 같은 동족이며 여러 이유로 공존은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공개할 텐데 매우 놀라실 겁니다. 저희는 해성 충돌로 멸망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 트라우마가 강합니다. 자, 다시 해성 충돌 멸망 이전으로 갑니다. 근데 예상된 초대형 해성 충돌이 예상을 깨고 조기에 다가왔습니다. 자연재앙은 때로 고도 기술을 무시합니다. 이주 정착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지상 거주가 아니라 지하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의 결정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동물도 보호하는 원초적 도덕 개념이 있습니다. 지구인도 사람이며 우리 화성인과 동족이라는 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인에게 지상의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 큰 문명 차이는 도저히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존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각종 갈등이 큰 문제가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구의 지하에는 강력한 에너지원인 양질의 마그마가 무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인은 이미 지하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지하 건설에 큰 노하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하가 적응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지구인들에게는 익숙해서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지구 이주 계획의 핵심이 지하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주 즉시 지하 기지로 들어가기로 했지만 완공이 늦어지며 임시 지상에서 거주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또 한 가지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지구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구인들이 아무리 원시 문명이지만 지적 생명체였습니다. 지하기지 공사에 익숙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구에서 양쪽이 안전하게 공존하려면 우리의 실체를 지구인들이 계속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지상과 지하가 공존하는 날까지 말입니다. 지구인들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양쪽의 안전은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임시 지상 거주 흔적을 미래에도 지구인들이 확실하게 알 수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화성에서는 잘 통제되던 화성인들도 지구에 와서 특히 임시 거주 시에 일어날 각종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한 예상과 계획을 해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 부분이 임시 거주 시설과 행동 요령, 주변 지구인들과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임시 거주의 원칙은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 건축 자재 문제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실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첨단 소재나 금속은 피하고 모든 자재는 석재가 원칙이었습니다. 그 속으로 미스터리를 남겨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힌트는 지구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결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당시 공사에는 지구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첨단 장비와 첨단 생활 도구를 모두 사용하였고 나중에 지하 기지로 철수했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실체를 가리는 연막 작전으로 일거양득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화성인의 피로와 지구 원주민들의 피로가 공존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피라미드입니다. 대피라미드는 특정 에피소드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전 세계적으로 지어졌고 이는 우리 화성인의 필수 시설이기도 했지만 전 세계 원주민들이 대부분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지구인들은 무덤의 크기로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미리 알고 화성인들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 철저히 지구인들에게 신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구인들은 불가사의 미스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대피라미드는 화성인 본부 임시 주거지며 주변 지역에 화성인 핵심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은 멸망하기 전 화성인들의 주요 관광지였으며 연구기지가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전하는 것도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임시 거주 기간 동안 화성인들은 지구인과 동물들을 대상으로 많은 실험도 하였고 충격적인 결과물도 많았습니다만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구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인들의 가치관이나 도덕,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일부에 대하여 지구인들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고의적인 악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갈등 요인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갈등과 이성적인 갈등이 없고 권력 갈등도 없습니다. 특히 지구인들이 궁금해할 이성적인 무갈등은
결혼이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에서 성형의 발달로 의미 없는 미남 미녀 시대를 지나고 Y 염색체가 퇴화하기 시작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이성적인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화성에서의 일부는 전체의 기준에 따라갑니다만 오늘날 지구에서도 원시 종족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 지구인들에게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성인이 비록 영구수명이지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UFO가 추락해서 신체가 거의 파괴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등입니다. 흔히들 지구인들은 DNA만 있으면 부활될 줄 아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같은 모습은 만들 수 있어도 같은 영혼의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화성인들의 지능은 지구인들보다 한 차원 높아서 뇌와 머리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체 부분에서 팔다리 부분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서로 갈등과 경쟁이 없어 축소되고 피부는 상당한 고온 저온을 견딜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시력과 청력 그리고 후각의 기능은 생명체 중에서는 따라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식기는 대부분 퇴화되어 아주 소형이거나 거의 없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입은 가장 활용도가 낮은 인체 구조라 보면 되고요. 신체 내부 장기는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교체 또는 보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영구 수명을 이루게 되었죠. 우리는 지구 지하에서 충분한 생존 공간을 확보하고 거의 지상과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수와 숲이 있으며 바다는 지구인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모든 자원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력은 에너지는 마그마를 이용한 무한 발전으로 각지에 무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상세한 부분은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4탄부터 흥미진진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